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제목 되게 길죠? 전자회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직접 체험한다.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전자회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물론 뭐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지만 그걸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이 뭐죠? 뭐 다들 해봤죠? 시뮬레이션. 오늘도 하지 않았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죠. 게임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그거는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실제로 하기 힘든 일들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짜로 꾸며서 동작시켜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회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게 본 수업입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요. 무엇을 배우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목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전자회로는 전자 부품을 이용해서 꾸민 회로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전자회로, 회로라고 하면 전기회로, 전자회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회로하고 전자회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볍게 얘기하면 전기회로는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그런 회로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전자회로라는 거는 즉 전기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를 에너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그 특정 전자 소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데이터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면 그건 전자회로가 되는 겁니다. 전자회로, 전기회로의 차이점. 에너지를 제어하는 거냐, 어떤 기능, 그러니까 전기를 에너지로 보느냐, 신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로를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전기를 전기적 신호로 보고서 그거를 제어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테스팅해 보는 것,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 그런 거를 학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뭔지, 무엇을 배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속에 다들 강의 계획표 꼼꼼하게 살펴보질 않는데 시스템에 올라간 거랑 틀리게 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전자 분야에서 전자 분야라면 너무 다양하니까 전자 분야에서 자동화 영역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설계하는 걸 CAD라고 이야기하죠. CAD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자회로를 만든 건 ECAD, 일렉트로니컬 CAD라고 하고요. 또 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 하면 오아캐드, 오토캐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오아캐드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 오토캐드는 그건 어떤 기구, 집을 설계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용도로 쓰이죠. 메카니컬, 구조를 만드니까 메카니컬 CA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집을 짓는다. 그럼 집의 구조, 건축물이죠. 아키텍처, 그래서 ACAD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어느 용도, 또 있죠. 옷을 설계하고 싶다. 이때도 패션이죠. 그럼 텍스처, 그 T라는 말씀, 텍스처 캐드, T캐드라고도 합니다. 그럼 패션은 그 F캐드라고도 하죠. 즉, 캐드란 말 앞에는 다양한 분야를 지정을 해서 이 캐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쁘게 만드는데 어느 분야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학습하고 배양해야 된다. 실력을 늘리라는 소리죠. 우리는 전자니까 전자쟁이들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회로 설계형 CAD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써봤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면 보다 빠른 시간에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 즉 CAD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또 전자회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자회로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회로를 그려야지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회로를 설계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는 것, 우리 과목의 메인 테마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동작을 시켰는데 동작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틀렸으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분석하고 회로를 수정하는 방법까지 이 수업에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CAD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회로를 그린 다음에 동작을 검증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준다. 이게 이 수업을 배우는 목적이고 이 수업에서 학습해야 될 주제인 겁니다.
이런 사항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학습 성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학습 성과라는 건 이 수업을 듣고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얻어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전자캐드 사용법 배워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전자캐드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죠? 아래 한글 엑셀. 이거 캐드인가요? 맞아요, 캐드입니다. 우리가 캐드라고 그러면 보다 전문화된 그런 기능만을 생각을 하는데, 캐드의 원어가 뭐예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즉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은 뭐죠? 설계하는 거? 이 설계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설계가 뭐예요?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직접 그려도 되는데 굳이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뭐죠? 이쁘게 나오니까, 관리하기 좋으니까, 서로 공유하기 쉬우니까, 이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설계 이렇게 보지 말고 이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디자인인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 패션 설계자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뭐죠? 옷을 이쁘게 만드는 사람이죠. 회로 설계자는 회로를 이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란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전자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방법도 배우고, 동작 확인하는 방법도 배우고, 수정하는 방법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습득해가지고 졸업해야죠. 그래야지 취직할 때 제대로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할 수 있는지, 취직이라는 건 일을 하러 가는 거, 일을 시키려고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나는 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드 소프트웨어로 전자회로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동작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수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맙시다. 주는 캐드 소프트웨어 사용법이 되죠. 그 사용법 안에 설계 방법, 확인 방법, 수정 방법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합시다. 예, 이 수업의 평가는 일반적인 거 동일합니다. 예, 출석 체크될 거고요. 시험은 두 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1차는 기술 분석 보고서 어렵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전자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본 사용법을 정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이건 중간고사 때 적용이 될 거고, 한 8주나 9주차 때 적용을 얘기합니다. 내 수업은 뭐를 외워서 쓰는 이런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즉,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배웠으면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제일 확실합니다. 쓰는 거 보는 것보다 사용법을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 나가면 꼼꼼하게 프로그램도 살펴보는 거고요. 기능 하나하나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썼을까? 뭘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주도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시험은 기말 고사가 되는데, 기말 프로젝트 보고입니다. 이때는 내가 특정한 회로를 제시하게 되면 그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검증하는 것까지 또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이런 과정을 기본 사용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과정에 맞춰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한 걸 나한테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나중에 수업에서 점수 받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취직해 나가서 혹시 필요하면 그 자료를 다시 열어서 그때 무엇을 누구한테 배웠지, 이렇게 쓰는 거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점 잘 숙지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수업하면서 이런 걸 잘 기억해 놨다가 보고서에 집어넣어야지, 보고서 쓸 때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해내는 겁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 능력, 표현 능력까지도 보겠다는 거죠. 이런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15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1주차가 되네요. 학과목 오리엔테이션에서 뭘 배우고 무엇을 할 건지 설명했고요. 2주차. 근데 오늘 아마 이 내용도 내가 추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 설계를 하는데, 전자회로를 하려면 전자 부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매년 보면 전자 부품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실제로 실습했던 부품만 아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전자 부품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 부품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부품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주차에 잡아놨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전자부품 참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요 2주차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차 전반기, 후반기로 또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기에는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회로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보다 여러분 쉽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울 때도 보면 전자를 디지털과 아날로그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자회로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마이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엄밀하게 마이로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겠죠. 디지털 전자회로에 대한 기초 이론을 정리하고 전자회로 설계 과정, 검증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CAD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배우고요. 회로를 분석,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 4, 5주차는 함께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5, 6주차에는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물론 제가 가이드를 다 합니다. 설명도 충분히 해줄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직접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툴 사용법을 쑥 따라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간 보고서를 쓰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본 사용법이 들어가겠죠. 이때는 마이캐드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마이캐드 소프트웨어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캐드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하나를 배우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했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접해도 쉽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 지금 요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2개의 소프트웨어를 할 겁니다. 디지털용, 아날로그용. 그리고 덤으로 팅커캐드라고 해서 요즘에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 가볍게 맛보기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흔하게 접하는 그런 CAD 소프트웨어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 접할 수도 있죠. 쉽습니다. 아래 한글을 쓸 수 있다면, 파워포인트를 써본 적이 있다면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이게 전자회로다 보니까 전문 분야잖아요. 그 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어쨌든 나랑 같이 하는 부분, 내가 내 가이드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가볍게 팅커캐드라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재밌어 가지고요. 맛보기를 한번 놓았어요. 처음이에요, 이번 학기. 요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전자회로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네. 교수님이 어떤 회로를 제시하고 그 회로에 맞춰 회로를 확인한 이후에 브레드보드를 끈하고 부품을 지급받은 다음에 브레드보드에다가 제시된 자료에 맞춰서 부품을 꼽고 점퍼선을 날려서 연결을 하죠. 부품을 배치하는 걸 프레이스, 배치한다라고 그러고, 선을 연결한 걸 배선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PNR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브레드보드 쓸 때는 그 과정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쓰죠? 실습실에 있는 장비가 뭐뭐 있었었죠? 네, 보면은 제일 큰 거 오실로스코프 있었죠. 또 옆에 보면 함수 발생기,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죠. 또 옆에 멀티미터 있고요. 또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죠. 보통 전자회로 실습실은 다 그걸 기본으로 갖춰 놓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브레드보드를 갖다가 부품을 삽입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그걸 그런 장비들로 검증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기능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합니다. 오실로스코프, 파워 서플라이, 멀티미터, 펑션 제너레이터, 멀티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바뀌었나? 그리고 여기 브레드보드가 제공이 되죠. 여기다 실제 전자부품을 꽂고 선만 연결하게 되면은 동작을 합니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비주얼 시뮬레이터거든요. 단순히 파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자회로 실습실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 내부에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 디지털 회로 설계,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 시뮬레이터가 다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마이캐드나 피스파이스와 같은 시뮬레이터가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동작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빨리 회로를 구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로 이걸 소개하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처음 적용하는 거긴 한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걸 별도 수업으로 뺄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이용해서 배워두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할 거고요. 사회에 나가서 이런 툴 사용법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놀랄 겁니다.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거든요. 그게 경쟁력이죠.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이때 요거 배울 수 있는 때를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아날로그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 수업은 피스파이스 하나만을 배우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이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다양한 회로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는데 조금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구조를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 보다 새로운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툴도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도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자회로에 대한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나랑 같이 거의 나를 따라서 아날로그 전자회로 설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한 2주, 3주에 걸쳐 하는 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하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기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때도 사용 설명서 분위기가 나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경험하면서 잘 자료를 정리해 놨다 그러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뭐 대충 했으면은 기말 보고서를 통해서 총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배우는 피스파이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아날로그 시뮬레이터, 아날로그 전자회로는 구성하는 것도 까다롭고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시켜도 그 결과를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런 그래프나 파일, 뭐 이런 선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로를 그린 겁니다. 이런 점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소프트웨어가 몇 개를 배우는 거야?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일단 전체적인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강의 주별 강의 계획표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면서도 이거 배우는데 뭐가 나오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 이걸 왜 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짐작하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냥 끌려만 가면 재미없습니다. 배우러 온 거잖아요. 배우러 왔으면 배워야지. 그리고 어떻게 나갈지를 알면 수업이 더 쉽고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좀 끌려가는 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라는 의도에서 강의 계획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체계적 아니에요? 설명하고 같이 하고 혼자 하고 정리하고 요 분위기입니다. 예, 잘 들리죠? 그림도 잘 보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가? 대면 수업이나 실제로 얼굴 보는 수업에서는 대부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출사용법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전자회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또 설계가 이루어지면 전자부품을 확보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또 전기를 인가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를 만든, 전자제품을 만드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전자부품을 직접 확보하고 시장 나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겠죠. 맞는 부품 사와야 되죠. 전자부품 굉장히 작은데. 또 그걸 회로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브레드보드에 놓고서 실습해봤으니까 알죠? 또 배선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품을 거꾸로 꽂는다든지 배선을 잘못해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골탕을 많이 먹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실습 시간에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배선, 점퍼선 날린 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지금 봤죠? 부품 사와야 되지, 회로 구성해야 되지, 확인해야 되지. 이런 내용을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실제 부품 사올 필요 없습니다. 브레드보드 직접 꾸밀 필요 없습니다. 또 한 번 구성된 걸 저장해 놓으면 브레드보드 했는데 다음 실습하면 어떻게 되죠?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CAD는 다시 저장만 해 놓으면 필요하면 다시 불러 써도 되고요. 또 브레드보드로 전에 구성한 게 있는데 요번에 할 때 유사한 회로를 또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떡하죠? 회로도 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부품 꽂고 점퍼선 날려야 되는데 CAD 소프트웨어를 쓰면 전자적인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불러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고요. 또 CAD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빠르게 회로를 구성하고 또 물건을 직접 사지 않으니까 돈도 적게 들고요. 시장에 하는 그 시간도 절약되겠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CAD를 쓰는 장점이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직접 부품을 사고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구성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시뮬레이터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내가 제시하는 중간 보고서, 기말 보고서 첫 번째 문항은 이걸 직접 다 적으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물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왜 하는지 꼭 물어볼 겁니다. 꼭 기억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왜 한다고요? 회로를 구성하고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꾸며서 검사하려고 그러면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걸 빠르고 간단하게 하려고, 저렴하게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터라고 하고, 그런 과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품을 사서 직접 회로를 구성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부품을 사서 회로를 구성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걸 시뮬레이션이라 한다. 알았죠? 기억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 캐드, 전자캐드는 마이캐드, 피스파이스, 그 다음에 팅커캐드, 이 세 가지를 학습할 겁니다. 요거 한 주, 요거 한 4주, 요거 한 5주 정도 할 겁니다. 보고서 한 주, 보고서 한 주. 그러면은 어떻게 돼? 11주, 남네? 에이, 6주, 7주 이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4, 5는 기본적인 거 설명서는 내가 강의하는 타임을 잡은 겁니다. 대충 비율은 비슷하게 나갈 거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있기 바랍니다. 배우는 소프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많이 주니까 좋은 거죠. 같은 시간에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2번, 3번 한다고 잘하면 좋은데. 예, 세 가지 캐드, 마이캐드, 피스파이스, 팅커캐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나한테 과제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수업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거든요. 매 시간 실습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집에서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거든요. 그걸 숙제란 표현을 쓰죠. 그걸 랩슈트라고 합니다. 실습 종이, 학습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가 랩슈트를 제시하면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실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정리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 이게 과제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요. 메일로 제출해도 되는데 이번 학기는 가능하면 과제 게시판만 이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울러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서 블로그에다가 매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블로그 작성하는 요령은 인터넷 검색해서 써도 되고요. 그만큼 쉽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 계정이 있으면 메일 계정이 있으면 벌써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일 보내는데 자기 개인정보 확인하다 보면 아래쪽에 내 블로그라는 아마 메뉴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만 누르면 화면이 바뀔 거고 거기 가서 보면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글쓰기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블로그는 게시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 매주 1개 이상의 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한테도 메일로 받으면 메일 체크하고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일단 여러분 블로그에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또 보냈냐 안 보냈냐 받았냐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이 개인 블로그에 단계별로 쭉 정리해 놓으면 개인 노트가 되는 거죠. 나는 필요할 때 들어가서 쭉 정리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 블로그는 소급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작성한 그날 날짜가 찍혀버리고 나중에 만들면 나중 날짜가 찍힙니다. 물론 수정하면은 옛날 날짜 유지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도 한번 관리해보고 블로그에 학습한 내용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매주 부과되는 랩슈트 작성해야 되고 그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다 올리면 되겠죠. 예, 이거는 보고서 쓰듯이 많은 말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날 그주 실습 결과 화면만을 캡처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기다 가볍게 한 줄로 오늘은 뭘 학습했고 이 그림은 무엇이다. 이거는 오늘은 뭘 학습했고 이 내용은 뭐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그 블로그에다가 다른 강의 자료도 막 링크하거나 올려놔도 됩니다. 나는 그 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같이 노트를 갖고 다니거나 책에 메모하거나 또는 USB에다가 파일을 백업받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블로그를 사용하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또 용량 제한도 없어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거든요. 메일 계정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계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에 보고서 제출한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 강의 스타일이고 내 평가 방식이니까요.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수업 따라오기 바랍니다. 블로그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블로그 개설 방법을 모르면 나중에 카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물어보기 바랍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 여기 있죠.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은 이거 확인해서 꼭 들어오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로 와요. 다 이렇게 해요.
내가 공지사항도 다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사항, 가끔 개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책도 덜어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오픈했습니다. 일일이 보내되 문자로만 합시다. 전화 걸면 안 받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꼭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되지 뭐. 그 밖에 궁금한 사항 있나요? 끝이네. 네. 이 수업 과목명이 뭐죠?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기억합시다.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시뮬레이션을 왜 하죠? 아까 강조 무진장 했는데, 부품을 회로를 설계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짜죠. 가짜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전에 문제 있는 걸 미리 잡아내자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고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부품을 사다 조립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회로를 고치거나 다시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는 직접 부품을 사서 회로를 구성해서 동작시키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과목명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실습. 배우는 내용 시뮬레이션이 뭐라고? 부품을 구입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동작을 확인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걸 간단하고 편하게 하려고, 즉 빠르고 저렴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소프트웨어는 뭐뭐 배운다고요? 마이캐드, 피스파이스, 팅커캐드를 배울 거예요. 재밌습니다. 빨리 하면 거의 공통점이 금방 돌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하리라 믿고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 끝났는데 안 나가네. 끝났습니다.